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 학습지 21쪽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요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는 원인과 해결책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 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권지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각종 인권지수를 통해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학습지 21쪽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사회적 소수자란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받고 자기도 그런 집단에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이주 외국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애인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이동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교육 및 취업에서 겪는 차별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는 불편이나 차별, 자, 이런 문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에는 어떤 인권을 무시당한다든지 임금을 체불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편견이나 법이나 제도의 미흡한 점, 이런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해결 방안을 보면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개인적 차원은 어떤 인식이나 의식,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버리고, 그다음에 누구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돼야 되고, 어떤 인권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과 법률을 잘 우리가 개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이나 법률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 법률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되도록 보완해야 되고, 관련 어 관련자들, 뭐 그런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인 당사자나 그런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차별금지법,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평등 해소 제도를 도입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규모와 관련돼서 한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규모가 작고,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회적 소수자였던 흑인은 규모가 큰 편이었죠.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사회적 소수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저쪽 그 중동 지방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죠. 자, 이렇게 어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사회적 소수자는 그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보면은 여기 교과서 1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 내 외국인 차별을 바로잡으려고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결혼 이주민이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했을 때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가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인권 문제를 파악해보자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초과 근무 수당과 성과급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당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들이 어, 별거하거나 이혼했을 때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폭력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교과서 129쪽에 있는 4번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제시된 노력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발표해보자 했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국적 취득 대비 운영반은 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안산시의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15세 미만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인 사람들만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세 미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 근로자는 15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18세 미만인 사람은 하루에 7시간, 성인은 8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7 곱하기 5니까 35시간이 되겠죠.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0시간까지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동의하에 본인이 직접 근로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부모에게 지급하면 안 되죠. 부모 통장을 보낸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태에 보면은 비인간적인 대우나 그 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 이런 것들이 사례로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정하는 거죠. 매년 정하는 1시간당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는
8,590원, 올해는 8,720원. 소폭 상승했죠? 자, 이게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을 보면은 자, 이렇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자, 특히 여기 보면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탐구 활동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학습지 22쪽의 내용입니다. 국가 지역별 인권 보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자유권을 제한받는 경우, 어떤 독재 정권 하에 자유권을 제한받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사회복지 같은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특정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이나 아동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자, 우리가 대표적인 세계 인권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빈곤과 식량 부족에 처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민의 생존권 문제, 그다음에 여성 차별 및 학대 문제라든지, 아동 학대, 아동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세계 인권 침해 사례를 좀 더 모둠별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의 어떤 난민 문제 이런 것들도 세계 인권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세계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했는데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역시 나눌 수 있겠죠. 한번 읽어주시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제연합이라든지 어떤 여러 나라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함께 이러한 세계 인권 문제들을 사례들을 찾아보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